여보, 당신 통장 내역 봤는데 5천만 원 보내준 건 뭐야? 큰아주버님 이름 앞으로 보냈던데. 아, 그게 실은 얼마 전에 형님 조카가 외국 유학 가는데 유학비가 없다고 해서. 뭐? 유학비?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돈 빌려준다고 하고 준 거지? 아니면 설마. 큰 형님 조카가 유학 간다고 준 건데 그래도 명색이 작은 아버지인데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 조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뭐, 그럼 그냥 준 거란 말이야? 당신 미쳤어? 몇 백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씩이나. 유학비 5천만 원은 누가 얘기한 거야? 큰형님 아니면 아주버님? 형님이 나한테 직접 그랬어. 아들을 유학 보내야 하는데 보낼 돈이 없다고. 한숨까지 푹푹 쉬면서. 그래서 바보같이 넘어간 거야? 이제 보니 알겠네. 무엇을? 당신은 개우구라는 것을.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해보고 나니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나 친구들한테 그동안 호구가 되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초반에 남편의 돈 빌려주는 버릇을 못 잡으면 나중에 집안까지 통째로 날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주 강하게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형님, 저예요. 막내 동서. 아, 동서. 웬일이야? 저번에는 동서가 그렇게 시댁에서 난리를 쳐놔서. 동서, 이제 시댁에서 완전 찍힌 것 알지? 형님, 척 지키든 말든 관심 없고요. 우리 신랑한테 5천만 원 받은 것 알고 있죠? 5천만 원? 무슨 소리야? 아주버님이 조카 유학비 필요하다면서 제 신랑한테 얘기했다고 하던데. 아, 그것. 나는 작은 서방님이 준 건 줄은 몰랐어. 남편이 비자금으로 준 건 줄 알았지. 형님, 어디서 뻥가를 치세요? 제가 아주버님한테 물어봤는데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그러라고 시켰다던데요. 이런 병신. 눈치 없이 그런 걸 동서한테 다 얘기하고. 병신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니, 내 남편한테. 형님 설마 5천만 원 받고 양심도 없이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한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동서, 우리는 공사는 구분하고 도리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럼요. 형님, 형제지간일수록 돈 관계는 더 깨끗해야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아주버님한테 차용증 써달라고 했어요. 동서, 방금 뭐라고 그랬어? 5천만 원, 차용증요? 돈을 빌렸으면 차용증은 기본이죠. 동서, 우리가 그 돈 떼어먹을 사람도 아니고 못 믿어서 무슨 영수증까지? 형님, 떼어먹을 사람이라고 얼굴에 써 있기라도 하나요? 동서, 너무하네. 동서지간에. 형님, 너무하긴요. 동서지간이라고 하면서 저희한테는 얌체짓만 하신 건 기억 안 나시나 보네요. 동서, 당신 오늘 큰형수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큰형님이 나한테 전화와서 난리를 치더라고. 무슨 짓이라니? 나는 당신이 빌려준 돈 달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형제들 우애 다 깨지게 생겼다고. 왜? 의리, 걔한테나 줘버리라고 해. 뭐라고? 이참에 아주 잘 됐네. 평소에 우리 돈 뜯어가는 시댁이랑 연 끊고 앞으로는 우리 가족만 챙기면서 잘 살면 되겠네.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 모든 통장하고 카드 내가 다 관리할 거야. 뭐라고? 보안카드도 내가 압수할 거고 카드는 체크카드로 바꿔서 한 달 용돈만 넣어줄 거야. 핸드폰 비밀번호도 나한테 알려주고. 뭐야? 핸드폰까지도 접수하겠다고? 나 몰래도 어떤 호구짓을 할지 모르잖아. 내가 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데? 왜냐고? 당신은 개우구라서 집안 통째로 말아먹을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뒷감당은 결국 내가 다 해야 하니까. 결혼 전은 당신 거지만 결혼 후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걸 몰라? 아무튼 나는 그렇게 못해. 못한다고. 저는 완강히 거부하는 신랑에게 비장의 카드로 준비한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뭐야? 이혼 서류. 이혼 서류? 응. 당신이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나는 이혼할 거거든. 뭐라고? 이런 식으로 살면 내가 애도 가질 수가 없고 애한테도 가난을 대물림해주는 것 싫으니까. 당신은 왜 여자들이 돈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 살림하는 여자들은 돈이 아까운 줄 알거든. 하지만 돈 관리하는 남자들은 돈이 아까운 걸 몰라? 당신은 사람들한테 빌려줄 때 그 돈 없으면 내가 힘들 거란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어? 나는 차라리 나쁜 며느리, 나쁜 와이프가 될 거야. 빨리 결정해. 나야. 아니면 이혼이야? 참네, 알았어. 당신한테 모든 통장하고 카드 넘기면 되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약속해. 한 가지 더? 지금부터는 나 몰래 누구에게도 절대로 빌려주지 않겠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저는 마음 독하게 먹고 신랑한테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평생 저의 부부는 빚더미에 쌓여 빚만 갚아나갈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이 기회에 시댁 형님들한테도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형님들 이제는 저 몰래 남편한테 돈 빌릴 수 없을 거예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들이 저 몰래 뒤에서 착한 신랑을 호구로 만들어 자꾸 돈을 빼가시니까 제가 신랑 통장이며 카드를 모두 제 앞으로 돌려놨거든요. 이제는 제 신랑이 형님들 눈물 연기에 속아서 호구짓 하는 건 더 이상은 못 보실 거예요. 동서, 그게 우리한테 할 소리야? 아참,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큰 형님하고 작은 형님이 저 대신 시부모님들 병원 잘 모시고 다녀야 할 거예요. 뭐라고? 어머님 매달 병원 진료하고 어머님 치과, 아버님 허리디스크 재활 일정이 아주 줄줄이 빽빽하게 잡혀 있거든요. 저는 3년 동안 혼자 다 했으니 이제는 형님들이 돌아가며 하셔야죠. 그럼 동서는 뭐 하고? 저는 제 집에서 형님들의 노고를 빌어드릴게요. 동서,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한동안은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한시름 놓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획한 대로 이제는 우리 가정 생각만 하고 제가 돈만 잘 관리하고 모으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서방님 섭섭해요. 작은 형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이번에 큰형님네 조카 유학비 5천만 원 대줬다면서요. 큰형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큰형님 조카는 밀어주고 우리 조카는 조카도 아닌가요? 죄송해요. 이번에 우리 민수도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서방님 그렇게 안 받는데 차별하시면 곤란하죠. 제가 민수 조카 학비도 보태드려야 도리인데 실은 아내가 카드며 통장이며 다 가지고 가는 바람에 어머, 정말요? 동서 못됐네. 무슨 여자가 벌써부터 하늘 같은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서방님이 너무 불쌍하시다. 네? 그나저나 어떡하나. 남편은 주식하느라 돈 다 날리고 학비 걱정 때문에 내가 이 옷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형수님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보태드릴게요. 정말요? 작은 아버지가 조카를 차별하면 안 되죠. 역시 우리 작은 서방님은 우애 하나는 최고라니까. 저는 몇 달 뒤에 남편이 저 몰래 작은 형님네 조카 학비 보태준다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간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집으로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거기 개오구 씨 댁이죠? 계신가요? 네, 제 남편입니다만 무슨 일로? 아버님께서 신원보증서 주신 저희 직원이 몇 달 전에 회사 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되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대신 책임을 져야 해서요. 네? 금액이 얼마인데요? 1억이요. 네? 1억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아주 큰 망치에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알아보니 남편 친구가 회사 들어가면서 신랑에게 신원보증을 부탁해서 남편이 연대 신원보증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대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돈을 갚을 생각도 하지 않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내용 증명을 모두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기는커녕 미안함조차 모르는 정말 나두껍고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의 관용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급 명령 신청을 법원에 신청해버렸습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차용증도 없이 빌려준 게 대부분이어서 입금시킨 이름이 나와 있는 계좌이체 내역하고 또 남편이 알려준 핸드폰 번호로 들어가서 빌려주면서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내용을 증빙 자료로 같이 해서 처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고 응징하지 않으면 남편은 정말 시댁과 친구들의 봉이 되어 평생 호구로 살다가 패가 망신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뭐? 시댁하고 친구들한테 내용 증명하고 지급 명령 신청까지 했다고? 응?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보내버렸어. 당신 친구들 재수 씨들한테는 친구들이 당신한테 돈 빌린 사실도 다 얘기하고 당신 제정신이야? 시댁 가족들도 모자라서 친구들한테까지도? 응? 나는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닌 건 당신이지. 뭐라고? 착한 것도 정도껏 하고 호구 짓도 정도껏 해야지. 당신 때문에 지금 사방에서 난리 났다고. 친구들은 재수 씨들이 당장 이혼하자고 하면서 집 쫓겨나게 생겼다고 하고 집에서는 나도 한통속이라며 연 끊고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고 있고 도대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야? 그렇게 해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평생 호구짓만 하는 당신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이혼해. 뭐라고? 이혼하자고? 이혼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당신은 나보다 형제하고 친구들이 더 중요한 거야? 응. 나는 당신도 중요하지만 오해하고 의리도 중요해. 이렇게 야박한 당신하고는 이제 같이 못 살겠어. 그래. 그러면 당신이 나가면 되겠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내가 얻은 거니까 시댁으로 가서 그 잘난 애 찾든지 아니면 친구네 가서 의리 찾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 저는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싸우고 지금은 별거 중입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 때문에 시댁하고 친구들한테 다 끊겼다고 하면서 짐 싸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돈을 갚을 생각도 없는 남편 친구들하고 시댁 식구들한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 남편 말대로 제가 정말 야박하고 잘못한 걸까요? 주변에서는 남편은 평생 호구짓하며 살 팔자이고 그 버릇 죽어도 못 고치니 저만 고생한다고 이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없습니다. 신랑은 정말 남들한테 버주는 그 버릇 평생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제 신랑의 돈 버주는 버릇을 고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없을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